난이도를 봤을 때 본 과목은 연력학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개설된 과목인데 나는 마음 같았으면 3학년 1학기 때 하고 싶은데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돼 단어들. 3학년 2학기 때 이제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처음 듣는 용어랑 처음 듣는 기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냥 매 시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J 이퀄 NQ V라는 식에서 봤는데 V는 U하고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반도체의 샘플 안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움직이는 거가 이 속도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전위차를 주면은 요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은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장은 벡터예요, 여러분. 요 물량 벡터 가지고 방향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하는데 이게 안 나와. 비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상수를 이렇게 미우라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동도라고 하고 모빌리티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관계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꼭 밑에 뭐 첨자가 하나 붙죠. 뮤 n, 뮤 p 이런 식으로 안에 첨자가 붙죠. 전자의 이동도, 전자의 모빌리티, 일렉트론 모빌리티는 홀 모빌리티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J 이퀄 NQ 뮤 E 되죠. 그런데 우리가 J라고 하는 커런트 덴서티는 얘가 전자에 의한 것도 있고 홀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뜯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아마 제일 많이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디스크 J 이퀄 사실은 전자에 의한 텀 플러스 홀에 의한 텀 N Q U N E 필드 P Q U P E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를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그전에 1V 걸 수도 있고 10V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안에 묶어 P, Q, U, P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동안 봤던 시그마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D저항, 로라고 하죠. 또는 저항률과 서로 역수 관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영상을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랑 그리고 그 앞에 온도에 따라서 또는 임퓨리티.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하나씩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유도하라 증명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근데 최종 식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뮤 p 같은 경우는 안에 뜯어보면은 mp 분의 q 타우 mp, 뮤에는 mm 분의 q 타우 mm 그랬어요. 그래서 이동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유도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얘가 타우,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리는 시간, 민 프리 타임이라고 하죠. 얘네들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Q는 뭐 일정한 거고, 그래서 지금 마우스 보이죠? 얘네 꼭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여기 앞에까지 수업 진도를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전도도와 저항률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도와 저항률 서로 역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도
저항률은 옴 센티미터이고요. 전속도는 인버스 옴 센티미터 인버스인데 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N타입 반도체가 있고 P타입 반도체가 있는데 인트린직에서 이제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죠. 얘를 이제 5족을 도핑하거나 3족을 도핑했을 때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5족을 도핑을 만약에 10의 17승만큼 도핑을 하면요, 그때 그 반도체 샘플을 만약에 10의 17승만큼 내가 유니폼하게 도핑을 하면은 10의 17승만큼 도핑을 했다면 얘를 쭉 따라가 보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여기쯤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는 책에서 오타입니다. 나는 이제 이 오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오타 아닐 수도 있어. 완전 70%. 10에서 1승이죠. 10의 1승이 아니야. 10의 1승,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0.1 옴 센티미터라고 저항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P타입이다. 그런데 내가 10에 아까 15승 도핑을 했다 그러면 여기 딱 하고요. 쭉 이렇게 합니다. 아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읽으면 돼요. 근데 얘는 10과 1 사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점점 좁아져 보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5 옴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도핑을 어떻게 했다, 얘는 P타입이다 그러면은 저항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전기전도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읽어가지고 만약에 시그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0 수치하면 되죠. 0.6 수치하면 10, 6 수치하면 2분의 1. 요거를 여러분들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비소니까 자세니까 5족이 10에 17승 도핑됐다. 실리콘의 저항률은 그래서 읽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뭐뭐 했는데 얘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을 때 이 식도 여러분들 기본식입니다. 꼴또 A분의 L 샘플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일 때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 5족 멘탈 실고 있으면 이거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거 알고 이거 알면은 그 저항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볼 때 표는 주어져. 그러니까 이 앞장에 있었던 표나 아니면은 이런 표 있잖아요. 표는 주어져. 그러면은 도핑은 얼만큼 했다. 그리고 100% 이혼했다고 가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읽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동도는 몇이다. 그때 만약에 속도는 몇이다. 그럼 이동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필드 알면 곱하면 50도 나온 거지. 내가 직접 계산하면 표를 보고 이걸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금속공학과 학생이 3학년 될 때까지 확산이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귀여운 것 같아. 금속 아니야. 확산이라는 건요, 물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확산이라는 거는 그 열 운동으로 인해서 입자들이 이동하는 그 자체, 요즘은 잡차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그냥 우리가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그게 확산인데 그냥 더 쉽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입자들이 그 입자가 어떤 철강 내에서 합할 수도 있고 마그네슘을 줄 수도 있어. 근데 본 과목에서는 반도체 요 고체 샘플 안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지. 근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건 똑같습니다. 자, 움직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확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한 발짝 해가지고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그냥 말한 건 뭐냐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향수나 디퓨저 끝에다 놨는데 여기는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근데 저쪽은 다 저농도 없는 거지.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점점점 연세가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농도 저농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고 그냥 1차원만 얘기를 하는데 1차원만 움직였어? 1차원, 2차원, 3차원 랜덤으로 막 움직이지 여름도 오는데 그렇죠. 근데 많은 데서 저런 데로 가요. 저런 데서도 일로도 가고 더 많은 데로 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많은 거에서 적은 거, 농도 높았던 데서 낮았던 거가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게 평화 상태 때는 확산이란 입자들의 열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더 높은 입자 농도를 갖는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농도의 지점을 향해서 입자들이 움직여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점점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전자라고 해봅시다. 전자. 여기는 이제 전자들이 많은, 전자들이 밀도가 높은 밀한 곳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소한 곳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확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이게 가는 그 구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구동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델타 M분의 델타 X. 우리가 이쪽을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은 뭐예요? 이제까지 농도지 농도. 전자의 농도가 델타 X분의 델타 N.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클수록 이게 더 확산이 잘 일어나요. 기울기라고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됐어. 2024년이지.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 뭐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일제 시대였어. 그냥 공부하고 뭐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서 했냐면은 일본이나 미국 가서 했어. 근데 가까운 일본 가서 그 공부할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 한자어가 아직도 그냥 많이 남아있거든. 구배라는 농도 구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농도 구배가 기울기야. 구배가 일본식 한자. 영어로는 기울기? 슬롭? 그레디언트. 비슷한가 이거 발음도? 그레디언트. 비슷한가?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체가 안에 이제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4개가 되거든요. 4개. 하나는 전자냐 홀이냐 그에 따라서 여기다 N 붙고 P 붙고 이런 식으로 돼요. 또 하나는 이 정체가 드리프트는 뭐야?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거고요. 지금 배운 거 이거 또 하나가 디퓨저. 요거만 쓸게. 디퓨저는 원이 두 개. 그럼 총 이거 곱하기는 4가지죠. 그래서 J라고 하는 건요. 4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JN 드리프트, JP 드리프트, JN 디퓨저, JP 디퓨저. 이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옵티멀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반도체 디바이스 소자를 만들면요, 정기적 기능을 띠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들면은 거기에서 유명한 것들이 하나는 다이오드가 있고요. 요까지 확실해요.
먼저 뒤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얘네들은 드리프트가 완전 우세고요. 얘네들은 디퓨전이 완전 우세. 얘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 필요 없고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JN 디퓨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전자가 확산돼. 전자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그러면 이제 그 밖에서 봤을 때 커런트로 나타나거든요. 면적까지 보려면 커런트 덴서티가 되거든요. JN 디퓨전 이게 뭐냐면은 뭐에 비례하냐면요. 이 농도 기울기. 내가 좀 전에 델타 X분의 델타 N이라고 쓴 걸 이제 좁은 범위만 생각하면은 dX분의 dN 이렇게 되는 거죠. 농도 기울기에 비례합니다. 이게 농도 차이가 많을수록요 확산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이한 결합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JN 디퓨전은요 자 농도의 기울기는 농도의 단위는 개수 퍼 센티미터 3cm X의 단위는 센티미터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따지면은 개수 퍼 센티미터 4승이라는 단위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단위가 뭐냐면 커런트 덴시티 단위 뭐야?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이죠. 커런트는 안 비교하죠. 근데 커런트를 그냥 조금만 더 뜯으면 얘는 쿨롱 퍼 세크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얘랑 비례하는데 앞에다가 비례 상수를 이제 곱해줘서 이제 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 앞에 Q와 DN이 있으면요. DN이 있으면은 얘네 단위가 같아집니다. Q는 말 그대로 전자의 전환을 해요. 쿨로. D는 뭘까요? D 많이 봤지? 무슨 계수? 확산 계수. 디퓨전 코에피션트. 확산 계수, 확산 상수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말인데 좀 더 이제 확산 계수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온도 함수라는 거 알죠? 온도 값에 따라 얘가 일정하지가 않잖아. 온도 값이 달라져요. 근데 일정 온도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확산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확산 계수, 디퓨전 코에피션트 이렇게 씁니다. 확산 계수의 단위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퍼 세컨드. 센티미터 제곱 퍼 세컨드. 그래서 좌변 이거 지금 우변은 요건데 앞에다가 요걸 붙여. 그러면은 쿨롱 곱하기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로 곱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개수 퍼 센티미터 4승을 하면요 이거 없어져. 그러면 분모에는 센티미터 제곱이랑 세크가 남고요. 앞에는 쿨롱. 근데 거기다 이제 곱하기 개수인데 얘는 단위가 아니죠. 쿨롱 몇 개나 그러니까 쿨롱 퍼 세크 하면 암페어고 암페어 나누기 센티미터 제곱하면은 맞네. 그래서 JN 디퓨전은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JN 디퓨전 QDN DNDX 복잡하지.
QDN, DNDX 되고요. 전공은요 최종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게 순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전공하면 이제 얘가 플러스 차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확산 이거는요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의 확산 상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전자에 의한 딕션 커런트 덴시티를 따져보면요 Q 곱하기 dN 곱하기 dNdx가 나오고요. 전공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를 전공의 확산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Q 곱하기 dpd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좀 헷갈리지?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설명을 더 할게요. 네, 어떤 샘플이 있습니다. 어떤 샘플이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쪽이 전자의 농도가 높고 이쪽이 낮대. 이쪽이 전자의 농도가 높고 이쪽이 낮대. 지금 전자의 농도가 높고 낮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쪽이 전자의 농도가 높아. 그럼 높으면 이제 높은 데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어 전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갈륨 세나이드 샘플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얘는 밴드갭이 1.4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면은 EC, EV 갈륨 마찬가지로 나타났을 때 얘가 N인지 P인지 지금 상관이 없어. 이제 N인지 상관없어. 예를 들어 인트인지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가 EF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어떤 레이저를 이쪽에 이제 국부적으로 쏴줬는데요. 그 레이저는 단파장이죠. 단파장이 가진 에너지가 1.43보다 더 큰 에너지, 뭐한 3일렉트론볼트를 이용해 쏴줘요. 그러면 어떤 전자가 여기 올라가겠죠. 여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막 생겨요. 홀이 생겨. 생긴 것만큼 1대1 매칭이에요. 10개 생기면 10개 이렇게. 근데 여기다만 써주시니까요. 이쪽에다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전자의 농도가 순간 엄청 높겠죠. 여기는 뭐 낮겠죠. 근데 이제 쭉 하다가 딱 멈춰. 그러면 여기는 고농도의 전자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순간 딱 내가 봤는데 여기가 전자의 농도가 이만큼이고 여기는 이쪽 낮아. 뭐 여기가 레이저 쐈던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잠깐 10초 이렇게 딴짓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좀 낮아지겠지. 확산이 얘는 뭐 좀 높아지겠지. 그렇지? 낮아지고 시간 지나면 또 높아지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원래 평면 상태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되겠지. 이 인트린직이라고 했으니까. 고르게 지금 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도핑 안 해줘도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가 있다고 했죠. 안 해줘. 그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게 그러면은 뭐냐면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확산을 해간 거예요. 그렇죠?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자, 그러면은 뭐예요?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어쩌고 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왜 전자가 이렇게 했는데 전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적으로 전자라는 거를 알게 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게 100년 좀 넘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뭔가가 있어서 움직이니까 이제 전류라는 어떤 거시적인 뭔가 흐르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거를 사람들이 표시를 했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이게 플라스틱에 거의 생활을 했는데 다 이제 해보니까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뭔가 플러스가 가는데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쪽을 전류의 방향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과서에 다 뜯어붙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전자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고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쓰고 있어 지금. 그럼 만약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홀 덴서티가 높아.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가지고 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면은 이 전류는 계속 이런 거. 자, 그럼 앞에서 잠깐만요. 지금 그럼 이게 왠지 반대니까 앞에서 식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는 많은 데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 자체가 음의 부로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식에서 우리가 전자의 디퓨전 커런트는요 그냥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홀은요 마이너스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 식의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했어요. 많이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헷갈려. 근데 무슨 의도로 저기를 픽하는 거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총 전류는 총 4가지 텀이 있다 그랬죠? 전자냐 홀이냐 디퓨스냐 디퓨전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서는 일단은 전자랑 홀로 일단 나눴어요. 그래서 전자의 드리프트, 전자의 확산에 의한 이렇게 표현되죠. 전자의 드리프트는 우리가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NQ, UN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퓨전에 의한 것은 QDN, DN, DX. 만약 이 필드가 없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는 거고. 이 필드 있는데 확산이 없다, 더 유니폼하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는 거고. 둘 다 있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는 거고. 이 둘 다 생각하는 거고. 알지? 표현식이 이렇게 돼요. 또 같은 경우는 PQ, UP 일렉트릭 필드 하고요. 앞에 요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이걸 할게요. 다음 이번 주는 진도랑 쭉 나가고요. 다음 주는 그 분량을 한 주 3시간, 3시간 분량이죠. 다음 주는 3시간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배우는 내용까지 시험법인데 시험 전주에 막 달리면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적당히 달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산 전류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지금 이제 또 배울 내용은요.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전압 그리고 이 필드 간의 관계입니다. 한번 쭉 잠깐
하나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시 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F는 여러분들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세요. 얘는 뭐냐면 이 I 그래가지고 I는 뭡니까? 인디인인데 얘는 가운데는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도핑을 안 해줬다고 해봐. 그러면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여기나 여기로 가지 않겠죠. 도핑을 해주니까 N타입으로 도핑을 해주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점점 가까워져요. 또 좁아져요. P타입은 여기로 가까이 와서 EF-EV가 값이 점점 작아지겠지. 근데 내가 만약 도핑을 안 해줬다고 해요. 도핑을 안 해주면 EF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EI라고 하는 건요, 인트린직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핑 안 해줬을 때는 가운데. 또 엄밀히 말하면 딱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밑에거든. 근데 너무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순수 물리하는 사람들 그런 거 따질 텐데, 그래서 차이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도핑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N타입이면 위에다가 전자를 많이 그려주고 밑에다가는 홀을 조금 그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N 곱하기 P가, 그럼 꼭 알아야 돼. NI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NI가 여러분들 숙제에서는 1.5 곱하기 10의 10승 per cm 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건 그냥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문제 주어진 대로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냥 1.5로 해보니까 1.5라고 하기도 하고 1.0을 하고 1.5로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숙제에 내고 나서 지르고 나서 봤는데 좀 계산 격차가 약간 지저분하더라고. 자, 앞으로는 1.0으로 합시다. 책에 나온 대로 1.0. 왜 1.0, 1.5 차이가 있냐면, 이 식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얘는 루트의 각각의 이펙티브 각각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 밴드게 나누기 EKT 이런 거랑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실리콘을 따졌을 때 우리가 NI가 1.0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하고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했어. 또는 누구는 1.1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했어. 이게 뭔 차이냐면은, 여기를 실리콘에 이거 몇이야? 1, 2? 누군 또 1.11이라고 그래. 누군 1.11로 놓고 계산하고, 여기 또 몇이야? KT 롱테이블 0.01이지. 근데 그거 뜯어보면 0.0258이거든. 그거 하면은 이게 누구는 1.0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1.0, 1.5라고. 근데 이 공학에서 그 과목에서는 약간 그런 거 차이가 없거든. 소수점 주제 셋째 자리부터 다르게 나온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이 과목 자체가 통계 개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1.0 곱하기 10의 10승 하고 봅시다. 좀 깨끗하게. 얘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열 평형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데 외부에서 내가 온도가 특별히 가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렉트릭 필드가 안 가해진 상태는,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딱 정해지면요 그냥 그대로 평형 상태. 근데 내가 이제 본 과목 이제 이 단원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전자랑 홀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샘플에다가 양단 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전위 차이를 준다고 해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 플러스 하면 좀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위차를 주면은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알죠? 전기장이 이 안에 가해지면은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변합니다. 에너지 밴드가 모양이 변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쭉 보고요. 결과식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실리콘 애톰이 있는데 와서 근접해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에너지들이 스플릿 돼가지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중간에 금지대가 생겼어. 또 하나 실리콘이 와 하면 이게 뭐야? 점점 이제 결합돼가지고 고체가 돼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왔을 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은요 겹칠 수가 없어.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한 얘기는 공부를 좀 앞에 했었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숙제 보니까 너무 잘 풀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E, C, E, V가 있어. 근데 내가 뭐랬어? N타입 예를 들어서 뭐 P타입 도핑을 해줬어. 그러면은 여기에 생긴다 그랬지. 근데 또 도핑을 해줘봐.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도핑해주면 얘는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못 오지. 조금 다른. 그래서 사실은 얘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삼적 보론이면은 몇십 밀리리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룸템이랑 거의 컴페어러블 해가지고 일로 전자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분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딱 몇십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다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에너지 스테이트들도 똑같은데 안 생기고 다 조금씩 다르게 생기고, 쭉 컨티뉴어스에 생기면 우리가 이런 이제 밴드라고 했죠. 그렇죠, 밴드. 자, 그런데 얘는요 순수히 뭐냐면은 에너지 밴드라는 거는 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구해낸 거예요. 전자의 관점. 근데 전자는 전하량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y축은 에너지 값이거든. 에너지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보다 여기 있는 전자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러고 내려가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런데 얘를 우리가 홀을 생각할 때는요, 홀은 이제 플러스 Q거든. 그래서 홀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홀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양의 전압은 플러스 몇 볼트 이런 거예요. 양의 전압은 양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음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를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뭐 할 때 이제 정의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걸음씩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여기가 전위 당연히 볼트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플러스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간에서 양이 그 개수도 다르고 보면 그 전자 개수 달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간에서.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우리가 전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얘랑 얘의 본질은 사실이다.
에너지거든 에너지. 그래서 그냥 E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를 C로 바꿔보면은 E 이꼴 플러스 1쿨롱을요 1쿨롱에 전하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9쿨롱 있잖아. 이게 뭐 10에 18세인가 역수처럼 그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그게 1쿨롱. 1쿨롱의 에너지가 아니 1쿨롱 말고 전자 하나 생각하시면 전자 하나 0.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쿨롱이죠. 쿨롱을 1볼트의 전이차를 가지고 내가 딱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 값이 바로 1 일렉트론 볼트. 얘는 볼트고 얘는 쿨롱인데요. 1.1 곱하기 10 쿨롱을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라고 그냥 쓴 거야.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에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야. 에너지는 전하는 곱하기 전하. E 이꼴 CV 이꼴 CV 그래.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빨간색 말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V를 1볼트를 줬어요. 플러스 1볼트. 근데 앞에 곱해진 이거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전자야.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얘는 어찌됐건 각도가 어떻게 됐건 음수죠. 얘는 마이너스가 돼. 그 얘기야. 그래서 양전압은 폴 같은 걸 미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음전압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거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렇게 그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아이는 땡땡땡땡 네 여기 있는데 얘는 사실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샘플을 내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 거야. 에너지 관점에서 이렇게 생겼어. 얘는 N타입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에다가 이쪽에다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5V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그냥 건전지 보면 여기가 평평한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가 있죠. 1.5V 그건 뭐냐면 평평한 데를 기준으로 여기가 1.5V 전위가 이 내부에서 높다는 거예요. 정리적 위치 에너지가 이런 배터리 있잖아요. 로켓 배터리 여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 뭐 있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하나가 잔뜩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잔뜩 있어. 그래서 양당 간에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나. 그게 1.5V로 만든 걸 이제 파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만약 연결했어. 그러면요 전선이잖아요. 불이 전선이 연결됐으면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배터리 이제 플러스 쪽을 이렇게 길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짧게 표시하거든요. 그냥 심볼에서 여기에서 1.5V면요 여기 도선 내에서는요 1.5V가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V가 되고 여기가 0V를 했잖아. 근데 도선 내에서는요 여기가 0V면요 다 똑같아. 그냥 전선이 다 연결되면 똑같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0V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내가 실리콘 샘플에 양당 간에 전위차를 준 거야. 그럼 이 내부에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생긴 거야.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전위 차이를 줬을 때 이제 에너지 밴드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준 쪽은요 에너지 밴드는 전자를 주고 만든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주면요 얘네들이요 저 감소 나가지 감소. 여기가 낮아져. 여기는 0V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준 쪽이 낮아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2V 쓸게. 여기 있던 평평한 점 몇인가요?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건 드리프트 커런트 이제까지 했던 거랑 관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자, 내가 저 실리콘 샘플을 얘는 이렇게 볼까? 1.5V짜리 이거를요 두 개를 연결했어. 그러면은 연결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0V고 여기는 3V 되겠죠. 그럼 아까 내가 1.5V 때 기울기가 이만큼 기울였잖아요. 3V가 해주면요 더 기울어져. 알겠지?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배터리를 바꿨어. 여기가 0V고 여기가 1.5V. 그러면 제가 평평했던 게 그래요. 플러스로 건 쪽이 에너지가 낮아져. 그래서 플러스로 건 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 그 50분인데 11시에 시작합시다.